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소를 술술 풀어보는 정권의 혼술 7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여의도 정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좌 성향의 유튜브 매체 세 곳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강석가처럼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신종 언론 장악입니다. 그리고 언론 갈라치기, 또 한쪽에 보수 유튜버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언론 탄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10년 동안 청와대를 출입을 했고 그 전후에도 청와대 지원 취재를 가기도 했고 또 언론사 데스크로 있으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를 관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쪽 사정은 좀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별로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취재 기자실을 대통령실 그리고 청와대의 기자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이 세 곳을 투입시켰다시피 정강석가처럼 꽂아 넣었는데 이것은 언론 장악을 위한 그 행동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세 곳이 어디냐? 신규 출입처로 선정된 세 곳이 김어준 가짜뉴스의 대명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뉴스공장,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는 곳. 이상호 기자 MBC 출신이죠. 그전에 세월호 때 다이빙 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했던 그 이상호 씨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그리고 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곳이 있죠. 취재 편의점. 이것은 오마이뉴스 출신 장윤선 씨가 또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아주 극자 성향의 뉴스를 생산을 하고 그중에서도 김어준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의 산실이죠. 뉴스 공장 하는데 가짜뉴스 공장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선동하는 그런 대명사인데 그것을 비롯해서 극좌파 성향의 유튜버 세 곳을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을 시킨 겁니다. 지금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자실 안에 보면은 기자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실, 그리고 신문 기자실, 방송 기자실 또 나뉘고 카메라 기자실, 그리고 인터넷 기자실 여러 개가 있는데 각 기자실마다 간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 관사가 있습니다. 이 총괄 관사가 입장문을 내서 각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세 곳을 출입 기자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데 대해서 단 한 번의 용산 그러니까 공보 관련 파트에서 단 한 번의 상의나 어떤 연락조차도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 넣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면은 또 이게 상당히 시끄러워질 텐데 어쨌든 그것이 관철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은 이제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곳의 이 매체에서 파견 놓은 사람들이 취재 기자를 파견을 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해외 순방 이게 다 따라가죠. 해외 순방도 따라가고 또 일정을 미리 이제 사전에 공지받기도 하고 이 단체 대화방이 있습니다. 기자실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들이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풀 기자단에 들어갑니다. 풀 기자단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수백 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움직일 수는 없죠.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한 두세 명씩 취재 파트 또 사진 파트 TV 카메라 파트 이렇게 해서 한 조를 만들어서 대표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릴리스를 합니다. 기자실에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취재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받아서 기사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극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기자단을 대표해서 풀 기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풀 기자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불리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가 기자들이 있는 데서 뭐 말 실수를 한다든가 이것을 그 기자들이 풀로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뭐 어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기사화가 안 되는 겁니다. 릴리스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가장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이 용산 기자실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용산 기자실이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이 대변인 그리고 브리핑을 하는 사람만 노출이 되고 그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영상에 노출이 되고 질문하는 기자들은 뒷모습만 보이고 뭐 어디 신문사 어떤 기자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답변이 중요하니까는.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에서는 뭐 쌍방향 브리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전부 다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의 답변을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좌표가 찍힙니다. 좌표가 찍혀서 그 일종의 문자 테러를 당하죠. 그 악플에 막 시달립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자, 그것을 어떤 그러니까는 이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지금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암흑의 기자, 기자를 특정해서 그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뭐 대변인이 그것을 센스 있게 받아쳤다.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그 기자를 공격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보수 매체 기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거꾸로의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자를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이규현 용산의 홍보소통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쌍방향 브리핑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 기자들을 비방을 하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극좌파 성향의 유튜브 세 곳이 들어가서 기자실에 딱 앉게 되면은 기자실을 완전히 접수하다시피 합니다. 접수하다시피. 지금 가뜩이나 이 보수 매체 기자들은 좀 주눅이 들어있죠. 무슨 질문을 하면은 막 이게 동영상이 퍼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자질이 안 된 기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기자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해버리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상황인데 이 세 곳에서 들어가면은 기자실을 완전히 점령을 하다시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질문도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질문은 절대 하지 않겠죠. 유리한 질문만 하고 또 우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렇게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금 보수 매체 기자들하고 각을 세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보수 매체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소외가 됩니다. 다 소외가 되고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뭐 한겨레, MBC, 경향 이런 데 기자들이 완전히 기자실을 장악을 해서 그들 멋대로 이 기사를 막 뿜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노리고 이재명이 이 세 곳을 딱 이재명이 찍었습니다. 이재명이 찍은 게 분명한 것이 이재명이 그 전에 주로 출연을 했던 데가 바로 이런 매체들이고 특히 김어준 그리고 뭐 취재 편의점 이런 데는 이재명이 계속 출연을 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지지층 결집용으로 사용을 하고 대선 대선 직전까지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본인이 출연해서 일종의 보온을 해주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실제로 후보 시절에 이 기성 언론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돼 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기성 언론에 의해서 왜곡이 됐다. 왜곡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는 거 그대로고 과거에 뭐 형수 욕설한 거, 형에게 쌍욕한 거 그거 그대로 다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기성 언론으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가 왜곡이 됐다고 하면서 1인 미디어 가운데 책임성 있는 언론에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가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책임성 있는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어준 이 방송이 책임성 있는 언론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곳을 선정한 것이 이재명이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콕 찍어서 이 사람들 집어넣어 이렇게 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종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돌이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리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일부 좌파 성향 유튜버에서 이 대통령실의 질문 대답 내용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파 성향 매체의 기자들을 조롱하고 야유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내부에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다 그 사정이 이제 다 뻔히 알게 되니까는 이 우파 성향의 기자들에 대해서 이 조리돌림을 할 거 아니냐 그 세 개의 유튜브 매체에서 자 그런 그 우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는 신종 수법이 나왔다. 그리고 언론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그래서 대통령실 기자실의 성향을 완전히 좌파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가 됐고 이 우파 매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언권도 안 줄 겁니다. 발언권도 주지도 않고 아니면 이제 발언권을 줘놓고는 또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그 청와대 출입을 할 때는 이 출입 기자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보도지원 그 비서관 쪽에서는 일절 그 출입 기자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언론사 뭐 이런 식으로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자단의 가입 여부는 기자단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투표를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동료 기자로서 풀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풀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기자들은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다른 또 업무에 바빠서 대통령실에 잘 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풀단을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자실에서 다 지금까지는 출입 기자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투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모르게 내리꽂아서 기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 장악, 신종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